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3시면 눈이 떠져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는 날들.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대부분이 노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5년 넘게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교수 김병옥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저 역시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밤마다 깨고 아침마다 지친 몸으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들고 새벽 5시까지 깊은 잠을 잡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30살 청년처럼 가볍습니다. 비밀은 단순합니다. 5가지 작은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75세 할머니는 10년 동안 수면제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 알만 먹어도 잘 주무셨는데 점점 한 알, 두 알로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약 없이는 아예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단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 매일 밤 7시간 이상 푹 주무십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7시간 이상 숙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 걷는 백세길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단순히 밤이 힘든 게 아닙니다. 숙면은 우리 몸 전체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그 버튼이 고장나면 다음 날 하루뿐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첫째, 혈압이 오릅니다. 원래는 우리가 깊이 잠들면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갑니다. 그 시간 동안 혈관이 쉬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높게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 중 상당수가 낮에는 혈압이 괜찮아도 아침만 되면 수치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고 결국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당뇨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은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당뇨가 더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뇌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혹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 속에 있는 청소부 같은 기능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만 이 청소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낮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해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 청소부가 일을 못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 건망증이 늘어나며 결국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예전에는 장부를 꼼꼼하게 챙기시던 분인데 수면 장애가 심해진 이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를 늙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넷째, 마음의 건강도 흔들립니다. 잠을 못 자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웃을 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손주 얼굴을 봐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불면이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쁨까지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섯째,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낮에 졸음이 몰려오니 운전 중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밤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도 더딥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자니 다리에 힘이 빠져 자꾸 넘어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의 균형과 근력이 떨어져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수면제 의존입니다.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푹 잘 수 있었던 약이 어느 순간 2알, 3알로 늘어납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아예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고 낙상 위험까지 커집니다. 게다가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제는 뇌를 재우는 약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을 눌러버리는 약일 뿐입니다. 진짜 숙면은 약으로 억지로 눌러 자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스스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면은 단순히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은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혈관이 지쳤다는 신호, 뇌가 청소를 못한다는 신호,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잠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습관을 조금만 고쳐주면 수십 년간 이어진 불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싼 약도 최신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5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리고 제 삶을 통해 직접 확인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빛 다이어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도 불을 켜야 편안합니다. 어두우면 답답해서 TV라도 켜두어야 잠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빛은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야 잠들면 안 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미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밤에도 강한 조명을 켜두면 뇌는 멜라토닌을 더 이상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피곤해도 잠들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2~3번씩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실 불빛을 환하게 켜둔 채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거실 불을 끄고 노란빛 스탠드 하나만 켜두십시오. 그리고 TV는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실 땐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어두우니까 괜히 우울해져요. 그런데 2주 후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9시만 되면 졸음이 와요. 새벽에 깨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조명을 줄이는 건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위치를 끄고 조금 더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특히 침실은 동굴처럼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거나 빛이 들어오면 가려주는 안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밤에는 최대한 어둡게 하라. 낮에 햇볕을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고 밤에는 빛을 차단해야 숙면이 가능합니다. 뇌가 낮과 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잠의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 의식이라고 하지요.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가 불을 낮추고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는 금세 잠이 듭니다. 왜일까요? 매일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서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신호등을 잃어버립니다. TV를 보다가 졸리면 침대로 가고 어떤 날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고 또 어떤 날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면 패턴이 들쭉날쭉하면 뇌는 언제 잠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권유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매일 같은 순서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저녁 9시에 조명을 낮춘다. 둘째,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셋째, 잔잔한 음악을 5분간 듣는다. 넷째,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 다섯째, 침대에 눕는다. 이렇게 매일 같은 순서를 지키면 뇌는 자동으로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군 생활을 하시며 잠자리 습관이 일정치 않았던 분인데 제가 이 수면 의식을 권장하자 처음에는 웃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애도 아닌데 무슨 자장가입니까? 하지만 한 달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음악만 켜면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2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빛을 줄여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기. 둘째,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해 뇌가 잠잘 시간임을 배우게 하기. 이 작은 실천이 이미 숙면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온 리듬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여름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누웠는데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 혹은 겨울철 난방을 세게 틀어놓고 잤더니 오히려 자꾸 깨버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덥고 추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온 리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저녁이 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깨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땀샘 기능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워도 숨이 차고 불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주십시오. 그러면 뇌가 훨씬 빨리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발목까지 10분 정도 담그는 것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죠. 발을 데워주면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고 몸 전체의 체온이 고르게 올라갑니다. 족욕을 끝내고 나오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뇌는 이제 깊은 잠에 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불면으로 고생하며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이었는데 족욕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 효과가 있겠느냐 하셨지만 2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족욕을 하면 몸이 풀리면서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이 와요. 만약 족욕이 어렵다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짧고 가볍게 땀이 살짝 날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도에서 20도가 숙면에 가장 적합합니다. 너무 덥게 하면 체온이 내려가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너무 춥게 하면 몸이 움츠러들어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이처럼 체온 리듬을 조절하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깊은 숙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들으셨습니다. 빛, 수면 의식, 그리고 체온 조절.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밤에 한결 달라진 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 강력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라고 부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잠이 오지 않는 경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호흡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478 호흡법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둘째, 숨을 멈추고 7초 동안 유지합니다. 셋째,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4번에서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 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동시에 교감신경이 가라앉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혈압이 안정되며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는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에도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새벽에 벌떡 일어나곤 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478 호흡법을 알려드리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냥 숨 쉬는 거잖아.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신기합니다. 숨을 길게 내쉬다 보니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잠이 스르르 옵니다. 이제는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잘 수 있습니다. 호흡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면제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흡은 뇌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편지입니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잠들어라라는 메시지지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실 리셋하기라고 부릅니다. 혹시 침대 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심지어 간식을 드신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자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습관이 왜 문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영화를 보고 전화를 하고 음식을 먹다 보면 뇌는 침대를 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침대에서는 오직 두 가지 일만 하십시오. 잠자는 것,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외의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침대를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순간 뇌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자동으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화 원리입니다. 아이들이 책상에만 앉으면 공부 모드가 되는 것처럼 침대에만 누우면 뇌가 잠 모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침실의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습도는 50% 전후가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따갑고 너무 습하면 호흡이 불편합니다. 빛은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나 새벽 햇살이 들어온다면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간단히 안대를 쓰셔도 됩니다. 소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자동차 경적, 이웃집 TV 소리 때문에 자꾸 깬다면 차라리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침실은 작은 동굴이어야 합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된 오직 잠만을 위한 공간. 이 원칙을 실천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82세 김모 할머니는 15년 동안 수면제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3번 이상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2~3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5가지 습관을 권유드리면서 특히 강조한 것이 바로 침실 리셋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졸리면 꼭 침대로 옮기세요. 침대에서는 TV, 스마트폰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냥 TV 보다가 자는 게 편한데요. 하지만 손주가 옆에서 도와주며 습관을 바꾸자 4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안 깹니다. 밤 10시에 누우면 아침 5시까지 푹 잡니다. 무려 15년 동안 끊지 못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불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빛 다이어트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최대한 줄이고 침실은 동굴처럼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빛을 끄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를 잠 모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둘째, 수면 의식입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잠자리에 들기 전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잔잔한 음악, 따뜻한 차, 간단한 세안 같은 사소한 습관이 쌓여 뇌를 훈련시킵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하고 그 신호만으로도 졸음을 불러옵니다. 셋째, 체온 리듬 맞추기입니다. 잠들기 전 족욕이나 가벼운 샤워로 체온을 올려주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뇌가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적절한 침실 온도와 습도 조절도 잊지 마십시오. 넷째,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4-7-8호흡법 기억하시죠?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법이 불안을 잠재우고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자연의 진정제가 바로 여러분의 숨입니다. 다섯째, 침실 리셋하기입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스마트폰, 음식은 모두 침실 밖에서 끝내야 합니다.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바꾸는 순간 뇌는 침대에 눕기만 해도 자동으로 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약보다 훨씬 오래가고 훨씬 안전합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김모 어르신은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는 밤 10시에 눕고 아침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푹 자니 낮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예전보다 젊어진 기분이에요. 또 다른 69세 여성 환자분은 불면 때문에 늘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손주가 와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고 대화도 짧게 끝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숙면을 찾으면서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환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문제였던 겁니다. 잠을 되찾으면서 웃음과 행복도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요. 깊은 잠을 자는 순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회복되며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낮에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는 늙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뇌는 여전히 숙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이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밤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줄이고 수면 의식을 만들고 체온 리듬을 맞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침실을 리셋하는 것. 이 5가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모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한 분은 15년간 의지하던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았고, 또 한 분은 웃음을 잃었던 우울의 시간을 지나 가족들과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늙어서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삼 바꾸겠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뇌는 여전히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불을 끄고 내일은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을 해 보십시오. 오늘은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활력을 만들고 일주일 뒤에 웃음을 만들고 한 달 뒤에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밤을 지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약보다, 보약보다, 수술보다 더 강력한 보약이 바로 깊은 숙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 힘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3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길, 내일 아침은 누구보다 상쾌하고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